한 여자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오신 분이 감히 우리 사위 될 생각을 하셨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남자에게 쏠렸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는 백화점에서 살 법한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도 없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우리 집안과 혼인을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남자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그는 로비를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두가 그를 불쌍한 철물점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주 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성북동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준 철물. 30년이 넘은 가게였죠. 박태준이 셔터를 올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매대를 정리했어요.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전구 하나만 주세요. 태준이 선반에서 새 제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더 오래 가요. 아니야, 그냥 싼 걸로 줘.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격은 똑같이 받을게요. 할머니 집에 자주 갈아 끼우러 올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맙네. 태준은 정성껏 포장해서 건넸어요.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학생 2명이 들어왔어요. 학교 과제 재료를 사러 온 거였죠. 태준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찾아주고 쓰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다음에 용돈 생기면 그때 와. 아이들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녁 6시 태준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죠. 오래됐지만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박지훈이 일어났어요. 36살 아들이었죠. 아빠 오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가 상견례예요. 태준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래. 준비는 다 됐니? 네. 근데 미나네 어머니가 우리 집안 궁금해 하세요. 태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빠가 작은 철물점 운영하신다고만 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지. 틀린 말 아니니까. 지훈이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체 말씀드릴까요? 미나는 알고 있지만 미나네 부모님은 모르시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자.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의 본심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드러나거든.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달라져.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가게 주인 박태준으로 만나보려고 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태준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 작은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태준과 아내, 그리고 어린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특히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요.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준이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네이비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선 태준은 단정했지만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회사 차 부를까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버스 타고 가자. 정말요? 오늘은 상견례인데요. 우리 평소에도 버스 타잖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급 빌라. 혜란이 명품으로 차려입었어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핸드백,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미나가 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벤치에 올랐어요. 슈퍼 주인이라며? 어떤 사람일까? 혜란의 목소리에 이미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프라자 호텔 앞. 벤츠가 멈추고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혜란과 미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란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버스 정류장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태준과 지훈이었습니다. 혜란의 시선이 그들을 훑었어요. 백화점 정장, 평범한 구두, 태준의 빈 손목.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네, 엄마. 혜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버스 타고 왔네. 차가 없나 보네. 태준과 지훈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란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태준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네. 정류장에서 가까워서요. 혜란의 시선이 다시 태준을 훑었습니다. 명품 핏이 아닌 정장, 브랜드 없는 구두, 빈 손목.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그냥 동네 슈퍼 주인이구나.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요즘 환경도 생각하시고 좋으시네요. 말은 칭찬인데 톤이 이상했어요. 미나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죠.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좁은 공간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란의 시선이 계속 태준의 손목을 향했어요. 시계가 없는 그 자리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였어요. 네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혜란의 얼굴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창가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태준과 지훈이 한쪽에, 혜란과 미나가 맞은편에 앉았죠. 혜란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께서는 어느 동네에서 가게 하세요? 성북동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작습니다. 동네 가게 수준입니다. 혜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힘들다던데. 혜란이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학원 5개 지점 운영해요. 올해만 매출이 150억 넘었어요. 태주는 담담했어요. 네, 그렇군요. 더 이상의 대꾸가 없었습니다. 혜란이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슈퍼 하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400에서 500? 그 정도입니다. 혜란이 피식 웃었어요. 우리 미나 월급하고 비슷하네요.
미나 연봉이 1억이거든요.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란이 덧붙였습니다. 시계도 안 차시네요. 요즘 남자들은 시계가 신분이거든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혜란이 손을 저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잖아. 아드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지방 국립대 건축학과입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우리 미나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MBA 했거든요. 미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미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미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란이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예단 얘기할게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메모지를 밀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2,500, 시계 1,200, 주얼리 1,800, 가전 1,500, 7천만 원이요. 태준이 메모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슈퍼하시면 2, 3년 모으시면 되시겠죠? 마지막 말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미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협의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하라는 건가요? 혜란이 웃었어요. 사돈 생각해서 미리 정해드린 거예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혜란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사돈 부인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이런 건 친정 어머니가 챙겨주는 건데 이 바지 음식도 준비해 줄 사람이 없겠네요. 미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백화점 VIP 라운지 가시면 되는데, 아, VIP 카드 있으세요? 슈퍼하시면 어려우시려나? 혜란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로 밀었어요. 버스비라도 쓰세요. 그 순간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혜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 못하세요? 제 아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집안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자.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미나를 봤어요. 미나 씨.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네요. 태준이 지훈과 로비로 나왔습니다. 카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죠. 차가운 물이 태준의 뒷머리를 적셨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장이 흠뻑 젖었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먼저 파혼을 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동네 슈퍼 주인이 감히.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지배인이 다가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태준이 천천히 얼굴을 닦았어요. 지훈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괜찮다. 태준이 카드로 계산을 마치고 손수건을 돌려줬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과 지훈이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혜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로비 사람들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란의 학원, 강남 본점 대강당이었어요.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혜란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교육은 단순히 성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해요.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요즘은 집안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제 딸도 최근에 이상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는 집안인데 감히 우리 집안과 혼인을 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몇몇이 웃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시내버스 타고 왔어요. 차도 없고 시계도 안 차고 그런데 태도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어요. 결국 제가 정리했죠. 우리 딸은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MBA 한 아이예요. 그런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잖아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실을 아는 겁니다. 혜란이 힘주어 말했어요. 신분 상승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배경, 학벌, 인맥. 이 모든 게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적절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요. 박수가 커졌어요. 맨 뒷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제목은 강남 유명 학원 대표의 충격 발언이었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퍼졌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자의 말이에요? 신분? 2025년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집안도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한 말인가요? 은근히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닌가요? 동네 가게, 버스, 시계 없다는 거 너무 구체적인데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20만, 30만. 혐오성 발언 아닌가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애를 맡기고 있다는 게 부끄럽네요. 환불 요청할게요. 다음 날 아침 혜란의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설명의 영상이 퍼졌어요. 혜란이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이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환불 요청 전화였어요.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혁신 포럼이 열렸어요. 10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이력이 떴습니다. 박태준, 태평양그룹 회장, 자산 55조, 국내 5대 재벌, 지난 10년간 교육 기부 2천억 원, 장학재단 운영, 태평양그룹 회장, 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 한 남자가 올랐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물을 뒤집어 썼던 바로 그 남자. 태준이 단상에 섰어요.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잠시 청중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전 성북동에서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게를 운영합니다. 주말마다 직접 나갑니다. 왜냐고요? 잠시 멈췄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 본심을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교육은 아이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성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청중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어요. 같은 시각 혜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이거 보세요. 포럼 생중계예요. 혜란이 화면을 봤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남자. 그 얼굴.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 사람이.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속 태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드러납니다. 혜란이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사람이 태평양그룹 회장이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화면 속 태준이 인사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계속됐어요.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태평양 박태준 회장, 교육포럼서 진짜 품격 강조, 55조 재벌, 30년간 철물점 운영한 이유는 박 회장,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댓글창이 터졌어요. 와,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저번에 학원 대표 영상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호텔 로비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을 뒤집어 쓴 남자의 모습.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거 박태준 회장 맞네요. 그럼 저 여자가 회장님한테 물을 뿌린 거예요? 학원 설명회 영상하고 매칭 시작됐습니다. 동네 가게, 버스, 시계 없다는 말. 박 회장 얘기였네요. 이게 교육자라는 사람이 한 짓이에요? 55조 재벌을 동네 슈퍼주인이라고 무시했다고요?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혜란의 학원 본점이었어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난리였습니다. 저 사람한테 우리 애 맡겼다는 게 부끄럽네요. 환불 요청할게요. 전 이미 다른 학원 등록했어요. 일주일 만에 학생 30%가 이탈했습니다. 언론이 계속 다뤘어요. 천박한 성공주의 교육의 상징. 혜란 에듀, 학부모 신뢰 잃어. 강남 학원가, 윤 대표 외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란의 사무실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학생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혜란이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핸드백도 명품 옷도 의미 없었어요. 책상 위에 폐업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지? 태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끊지도 건물주로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판단은 시장이 했어요. 여론이 했습니다. 혜란의 손이 폐업 신고서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행사였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 중에 미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명단을 정리하다가 한 이름을 봤어요. 후원자 명단이었습니다. 박태준.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이 단체를 후원하고 계셨구나. 미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텐트 앞에서 누군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미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지훈은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지훈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한 걸음 내디뎠어요. 하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 지훈이 도움을 청할 때 시선을 피했던 순간. 엄마가 지훈의 아버지를 모욕할 때 고개만 숙이고 있던 자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미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집중했어요. 미나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지훈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은 멀어져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의 철물점이었어요. 지훈이 아버지와 함께 매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미나 씨 봤어요.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자원봉사 왔더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만나볼까요? 태준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편에 섰는지로 기억된다.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그때 그 침묵도 함께 기억하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태준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매대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닌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이지만 침묵도 선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평생 함께 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